안녕하세요. 바로 임상실무 5번째 기출예상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병원의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은 재소독해서 보관한다. 그렇겠죠. 당연히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답이 벌써 1번이 나왔네요. 2번 소독한 날짜가 최근 것일수록 맨 앞에 정리한다. 자, 맨 앞에 정리하지 않고 소독 날짜가 최근 것이면 뒤쪽으로 가야 되겠죠. 더 예전에 소독한 것들을 먼저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맨 뒤에 정리한다 이래야 되죠. 3번 유효기간이 짧을수록 맨 뒤에 정리한다. 유효기간이 짧으면 빨리 써야 되니까 맨 앞에 정리해야 되겠죠. 4번 포장이 찢어진 물품은 다시 밀봉해서 사용된다. 포장이 찢어진 물품은 다시 지금 뭐 봉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안 되죠. 포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면은 다시 소독을 하던가 하셔야 됩니다. 5번 관장통은 환자 개인 사물함에 넣어서 보관한다. 이거는 개인 사물함에 개인용 물품이 아니죠. 답은 1번이고요. 2번 대변 검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번 대소변을 함께 채취해서 검체통에 넣는다. 대변, 소변은 따로 채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2번 검체 이동 지연 시 검체를 냉동 보관한다. 원래는 그러니까 대변을 받으면 바로 검사실로 가는 것이 최고로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사정상 지연이 된다. 이동하는 게 지연이 된다 하면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냉장 보관. 3번 생리혈과 치질로 인한 혈액이 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리도 그렇고 치질 그 다음에 소변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4번 대변에 점액이 나올 때 점액을 뺀 대변을 채취한다. 자, 대변에 점액이 나온다 그러면 점액까지도 다 함께 검사가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검사 결과를 볼 수 있어요. 5번 자멸 검사 3일 전부터 붉은 육류 섭취를 제한한다. 맞죠? 우리가 이제 붉은색 육류뿐만 아니라 붉은색 야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철분제 자, 이런 것들 다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은 제한을 3일 전부터 하자 했기 때문에 요게 맞죠. 답이 5번입니다. 3번 낮은 수준의 약한 소독으로 소독이 가능한 물품은 그랬는데요. 1번 청진기, 2번 이동겸자, 3번 검사용 바늘, 4번 위내시경 기구, 5번 외과 기구. 여기서 좀 약한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청진기가 되겠습니다. 청진기, 체온계, 혈압계 이런 것들이 약한 소독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청진기는 그렇게 이제 위험한 기구가 아니잖아요. 비위험한 기구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동 겸자라든가 그리고 2번에 이동 겸자, 3번에 검사용 바늘,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외과 기구 이런 것들은 고위험 기구예요. 고위험 기구. 고위험 기구니까 상당히 완벽하게 멸균이 필요하겠죠. 그쵸? 멸균 또는 화학 멸균도 가능하고요. 높은 수준의 그런 소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좀 위험해요. 그래서 준위험 기구에 속한다고 우리 이제 교과서 보면은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표에.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학 멸균 가능하고, 그쵸?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다. 이제 그랬습니다. 답은 1번 청진기. 네, 4번 신체가 정중선에서 멀어지는 운동은 이게 빠졌네요. 멀어지는 운동은 뭐냐? 그러니까 이 중앙에서 이게 중앙이 있는데 멀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렷 자세에 있다가 멀어지는 건 팔이 이렇게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중선에서 더 멀어진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1번 외전, 2번 외번, 3번 회내, 4번 외회전, 5번 과신전. 이거를 외전이라고 그러죠. 외전. 그리고 다시 차렷 자세가 되는 거. 그러니까 팔을 벌렸다가 다시 차렷 자세로 되는 건 내전이죠. 그러니까 정중선으로 들어오는 거는 가깝게 오는 건 내전. 그러니까 이 답은 1번 외전 되겠습니다. 반대말은 뭐라고요? 내전. 네, 되겠고. 자, 외번하고 내번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외번하고 4번이라는 게 있어요. 4번.
그러니까 이 4번은 발레하듯이, 그러니까 발바닥이 우리 발레하는 거 알죠? 그래서 발레하시는 분 보면 발바닥이 안쪽으로 모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보셨죠? 발바닥이 안쪽으로, 발바닥이 이렇게 안쪽으로, 네, 이게 지금 발입니다. 자, 바닥이 안쪽으로 가게 하는 거. 요거는 이제 4번이고, 반대로 발등이 안쪽으로 하게 하는 거는 이제 외번이 되겠습니다. 3번 회내는 손바닥에서 손등을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에서, 이게 지금 손바닥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회내예요. 회내. 자, 그러니까 손바닥에서 손등을 보이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팔을, 그쵸? 팔을, 이 전완을 내측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거를 회내라 그래. 회내. 그 다음에 손등에서 손바닥이 보이게 이렇게 바깥으로 외측으로 회전을 시키는 건, 이건 회외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회내랑 반대 회외가 있겠고요. 자, 4번의 외회전. 자, 외회전은 우리가 차렷 자세에서 팔꿈치를 굽혀가지고, 그러니까 팔꿈치를 이렇게, 이게 사람이면 팔꿈치를 이렇게 굽혀가지고 밖으로 회전하는 거. 그거는 뭐예요? 외회전이 되겠고요. 외회전. 네. 자, 그러면은 반대로는 뭐예요? 내회전이 되겠죠? 내회전.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있고 팔이 있으면 이렇게 밖으로 이쪽이죠. 밖으로 회전하는 거는 외회전, 그쵸? 안쪽으로 회전하는 거는 내회전 되겠어요. 5번의 과신전은 알겠죠? 굴곡하고 구부리는 거는, 그쵸? 예를 들어서 고개를 숙인다. 그거는 굴곡이고, 다시 편다. 그럼 신전인데, 더 과하게 더 편다. 이거는 고개를 더 젖히게 되는 거. 그거는 이제 과신전이 되겠어요. 답은 1번 외전 되겠고요. 정중선에서 멀어지는 것은 외전. 5번 두개각 내압 상승 시 간호 그랬어요. 지금 뇌압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를 살짝 올려야 되겠는데, 직각으로 올릴 수는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래서 순환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올리지는 말고 30도 이내로 올리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1번 15에서 30도 머리 상승에, 이게 답이네요. 2번 트렌델렌버그 체이는 다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쇼크 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좌이가 되겠죠. 반자이, 그쵸? 반자인데 그 각도가 15에서 30도 정도가 되겠고요. 3번에 보기 엎드리는 거 아니고, 4번에 4시간마다 체위 변경, 이것도 아니죠. 이제 지금 절대 안정하고 있는 상태가 좋고 체위를 변경하는 것이 안 좋고요. 5번 어느 정도 자극을 준다. 자, 자극 주는 거 좋지 않고, 그리고 또 의식을 자주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그쵸? 변비가 있으면 압이 더 올라가니까 이 변비를 또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답은 1번 15에서 30도 머리 상승. 6번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폐를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체위는, 자, 일단 수술 후에는 호흡이 편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환자의 폐를 최대한 흉곽을 넓힐 수 있는 그 체위는 반자이가 되겠죠. 1번 스룽이, 2번 반자이, 3번 트렌델렌버그, 4번 앙하이, 5번 보기. 2번 반자이죠. 반자이를 쇼크체이를, 반자이를 쇼크체이가 아니지. 반자이를 이렇게 머리를 상승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7번 간경화 환자의 암모니아 수치 감소를 위해서 약물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관장은 그랬습니다. 1번 바륨 관장, 2번 정체 관장, 3번 비눗물 관장, 4번 가스 배출 관장, 5번 글리세린 관장 그랬는데요. 약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약물 관장이라는 말을 써요. 약물 관장. 그런데 사실은 정체 관장 중에서 약물 관장이 있고 바륨 관장도 있어요. 바륨 관장도 있고 약물 관장도 있어요. 자, 근데 이 바륨 관장은 이제 대장 조영술 할 때 바륨을 이제 항문을 통해서 넣어가지고 엑스레이 찍는 건데, 자, 바륨 관장이라고는 아예 이렇게 지금 1번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바륨 관장은 아니겠죠.
그래서 아이고 발효간장도 정체간장이긴 한데 이게 1번 꼭 찍어서 발효간장이라 그랬으면 이거는 아니겠고, 그럼 이번에 정체간장이라고 넓게 말을 했을 때는 약물간장을 이제 포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선 약물간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으로 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 사실은 이 약물간장 중에서도 우리 락툴로스 간장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락툴로스 간장. 그래서 락툴로스랑 생리식염수 뭐 요런 거 이용해 가지고, 그쵸? 장 내로 주입을 해서 암모니아 가스를 제거하는 그런 간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락툴로스 간장, 약물간장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정체 간장을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3번 비눗물 간장은 이제 비눗물 사용하는 거예요, 간장액으로. 4번에 가스 배출 간장은 구풍 간장이라 그래 가지고 글리세린이라든가 마그네슘 물 섞어 가지고 그 가스를 배출하는 거예요. 장에 있는 가스를 배출하는 거고요. 글리세린 간장은 이제 간장 용액으로 글리세린을 이용하는 거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 암모니아 수치 감소를 위해서 약물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간장은 정체 간장. 8번 수술 가운의 멸균 방법은, 자, 수술 가운이라든가 뭐 또 뭐 린넨유, 그쵸? 린넨유죠 이게. 그리고 이제 가운, 그 다음에 방포, 그리고 뭐 스테인리스 곡반, 그쵸? 그 다음에 외과용 수술기구.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했냐면 고압증기 멸균법이라 그랬거든요. 1번 건열, 2번 여과멸균, 3번 좌회선 멸균, 4번 고압증기 멸균. 그러니까 답이 4번이네요. 5번 플라즈마 멸균 이랬는데요. 건열은 우리가 이제 종이라든가, 그쵸? 연고, 솜, 뭐 꺼즈, 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과멸균은 우리가 뭐 혈청을 멸균한다라든가 여과지를 쓰는 거죠. 미세한 여과지를 사용하는 거고, 자외선 멸균, 자외선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플라즈마 멸균은 우리가 저온살균법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이것도 저온살균의 한 종류가 되겠죠? 과산화수소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과산화수소 이용하고요. 그쵸? 이온가스보다 뭐 유독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잘 쓰지는 않는다 그래서 상당히 비싸가지고. 네, 답은 4번. 9번 혈압이 정상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우는 그랬어요. 이것도 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제 보셔야 되는데, 식후에 바로 측정되면은 높게 측정이 돼요. 식후에 바로 측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식후라든가 이제 흡연, 담배를 피우고 난 직후라든가 또 이제 운동을 한 직후라든가, 자, 이럴 때는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번 측정 후 바로 재측정을 했다. 이럴 때도 높게 측정되는데, 특히 수축기 혈압이 높게 측정된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완기 혈압은 낮게 측정이 되는데, 3번 커프가 느슨할 때는 이제 높게 측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커프가 느슨한 채로 계속 감다 보면은 상당히 높은 압력까지 감게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뭐예요? 그 조절기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높은 데서 딱 소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4번 폭이 좁은 커프는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폭이 낮은 커프를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폭이 넓은 커프를 사용하면은 이제 낮게 측정이 될 것이고요. 자, 5번 측정하는 팔이 심장보다 높을 때는 낮게 측정이 됩니다. 네, 답은 5번 되겠고요. 10번 천골의 발적 시 간호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욕창을 한번 생각해요. 욕창 예방 간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1번 8시간마다 체위 변경 아니죠. 욕창이라고 하면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이고, 2번 반자이다. 자, 만약에 천골에 지금 발적이 있다. 그쵸? 엉덩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반자에 있으면은 엉덩이에 더 압력이 가해지니까 반자이는 아니죠. 만약에 한다라면 측이. 그쵸? 네, 측인데 환자를 약간 비스듬하게 눕혀가지고 그 매트리스에 닿는 그 면적을 넓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압력을 받는 그 부분을 좀 넓게 해서 압력을 줄여서 주는 그런 자세, 인측이를 취하는 것이 차라리 좋다 그랬고, 고단백식이 잘 먹는 거는 좋겠죠, 단백질, 그쵸? 예.
예, 그래서 이제 조직 재생에 이제 좋겠죠. 4번에 발적 부위를 막 문지르거나 하지 말라고 했었고요. 물은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은 3번 되겠어요. 11번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아래에 있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에 두는 이유. 이거 되게 쉽죠. 1점을 가져가세요 라는 문제네요. 이거는 소변이 다시 거꾸로 올라오는 거 방지, 그러니까 역류 방지예요. 자, 1번에 소변 농축 예방, 2번에 소변 변색이 예방, 3번 소변 역류 방지, 4번 소변량 증가 예방, 5번 소변량 감소 예방 했는데 소변 역류를 방지한다 이거죠. 답이 3번이죠. 12번 산후자궁 후굴 예방. 자궁이 원래는 이제 앞으로 고개 숙이고 있는 전굴이 원래 모습이에요. 예쁜 모습인데 이제 후굴이 되면 안 되죠. 이게 자궁이 뒤로 이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방하고 자궁 내 태아 위치 교정, 월경통 완화를 위해서 좋은 자세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기초 모성이네요. 그죠? 슬흉이 모성에도 나오죠. 그래서 무릎과 가슴을 바닥에 대는 것이 2번이네요. 2번 그림을 좀 보셔야 됩니다. 1번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쇠석이, 절석이라고 부르는 산부인과 진료 자세가 되겠고요. 4번 요거는 이제 보기가 되겠네요. 3번은 보기가 되겠네요. 4번 요거가 이제 반자이가 되겠죠? 반자이, 뭐 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45도 정도라고 하면 반자이고, 5번 보면 요거는 쇼크체위잖아요. 그쵸? 네, 트렌델렌버그 체위, 또 쇼크체위, 뭐 T포지션, 뭐 이렇게 부릅니다. 답은 2번 그림이 되겠어요. 13번 당뇨병 환자의 발관리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1번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예, 맞아요. 일자로 자르는 거 예, 좋고요. 말려 들어가지 않고 그쵸? 예, 뭐 상처 나지 않게 일자로 자르는 거 좋아요. 2번 따뜻한 물에 매일 담근다. 우리가 한 37도 정도 37도 이하의 그 미지근한 물에 담그더라도 한 10분 이내로 담그는 것이 좋겠고, 이 피부 손상을 막으려면은 매일 따뜻한 물에 이렇게 담그는 거는 좋지 않겠다. 3번 발가락 사이에 로션을 바른다. 로션 바르는 건 좋은데 이 발가락이 사이에 바르면은 이제 짓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피부에 손상이 갈 것 같으다, 또 습하게 짓무르게 만들어서 뭐 무좀이 생기게 할 것 같으다 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발등 이런 데는 괜찮다, 로션 바르는 것. 4번 티누는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정리한다. 내가 하지 말고 티눈 정도 있으면은 병원을 가라, 병원. 자, 5번에 탄력 양말. 이렇게 하면 피가 안 통한단 말이죠.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피가 잘 순환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좋다. 답은 뭐예요? 1번이 되겠다. 그쵸? 14번 침상 목욕 시 순서를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얼굴이냐, 뭐 팔이 먼저냐, 가슴이 먼저냐 이제 이랬는데 어디가 먼저겠어요? 우리가 눈부터 한다면 이제 그랬는데, 그럼 얼굴이 먼저니까 1번에 얼굴, 2번에 얼굴, 여기 답이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네요. 그쵸? 얼굴부터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팔로 가나요? 아니면은 가슴으로 가나요? 그 이제 이 얼굴은 이제 여기 뭐가 있어요? 눈도 해야 되고, 그쵸? 코, 그 다음에 볼도 하고, 입도 하고, 이마도 하고, 그쵸? 턱도 하고, 귀도 해야 되겠죠? 자, 이거를 다, 자, 얼굴이라고 좀 보면은 이 얼굴 파트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팔로 가셔야 되겠죠. 그쵸? 손발로 가야 되니까 손발 가고, 그 다음에 가슴 배 가고, 그 다음에 발다리 가고, 그 다음에, 발다리 간 다음에 요 사이가 등, 이제 뒤쪽, 등하고 엉덩이 쪽 있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음부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손발톱 정리한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얼굴, 팔, 가슴, 다리, 회음부 요 순서가 되겠어요. 15번 상부 위장관 조영술 예정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설명은 그랬어요. 상부 위장관 조영술이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발음이라는 거를 먹여요. 발음. 발음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건데요. 일단 1번부터 볼게요. 1번 검사. 이게 검사예요. 검사 2시간 전부터 금식한다죠. 금식하는 건 맞는데 8시간 전부터는 이제 최소 금식을 해야 되겠고, 2번 검사한 동안 절대 움직이지 말기. 자,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이제 테이블에 이제 누워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 투시 테이블
또는 투시대라고 말을 할 건데 이 테이블이 돌아가면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할 거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 바륨이 잘 섞이도록 돌리면서 환자를 약간 돌리면서 엑스레이를 이제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말기라고 할 수가 없겠고 3번 검사 후 흰색 변을 보면은 응급실을 간다. 자, 흰색 변을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게 바륨 때문이다. 뭐 응급실까지 갈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 조영술 끝난 다음에 한 2, 3일간은 변이 흰색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영제가 잘 배출이 되려면 이 바륨이 잘 배출이 되려면 물을 많이 마셔라. 필요하면 관장을 하지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고요. 4번 진통제 투여 후 메스꺼우면 껌 씹기. 자, 일단은 우리가 껌 씹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껌도 안 되고 뭐 담배도 하지 말라 그래요. 담배도. 그쵸? 이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껌, 담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5번 검사가 끝난 후 변비 발생 우려로 물 많이 마시기. 자,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 검사 끝난 후 변비 발생 우려로 물 많이 먹기. 요거가 답이 되겠어요. 16번 위관 영양을 실시할 수 있는 환자는 그랬어요. 이제 관을 넣어야 되는 환자가 누굴까요? 1번 구토한다고 해서, 2번 설사한다고 해서, 3번 무의식 환자. 자, 무의식 환자는 못 먹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위관 영양 해야 되네요. 이거 되게 쉽다. 그쵸? 답이 3번이고요. 4번 장폐색이 됐다고 해서 뭐 이제 위에 관을 넣지는 않고요. 급성 장출혈 환자도 위관 영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어요. 17번 산소 마스크를 이용한 산소요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산소 마스크 안쪽에 파우더를 바른다. 자, 파우더를 바르지 않아요. 그냥 이제 좀 건조시켜 줘야 되니까 2시간마다 네, 2시간마다 이제 마스크 안쪽에 그 습기 있으면 습기를 제거해 주고 그쵸? 그렇게 해서 건조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2번 손가락 2-3마디가 들어가도록 마스크 끈을 조절한다. 이제 이래야 되겠죠. 조절까지 썼다고 쳐야 되겠네요. 손가락 2-3마디가 들어가도록 하면 안 되죠. 꼭 맞게 해야 되겠습니다. 꼭 맞게. 네, 꼭 맞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산소가 상당히 건조한데, 그죠? 이 건조한 산소가 자꾸 이렇게 느슨하게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눈에 자극을 준다 그랬어요. 3번 병실에 인화성 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는 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산소가 있기 때문에요. 인화성 물질, 뭐 라이터라든가 이런 걸 가까이 두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저장 용기에 증류수를 가득 채운다. 자, 우리가 가습기 그 저장 용기에는 한 3분의 2 정도만 증류수를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5번 재호흡 마스크의 저장 주머니를 수축시켜서 사용을 한다. 자, 이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 재호흡 마스크라고 있을 거예요. 그 마스크에 보면은 이제 그 주머니가 달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축을 딱 시킨다. 수축을 시킨다 그러면 여기 그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흡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완전 수축되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완전 수축이 안 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재호흡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숨을 내쉴 때, 호기 내쉴 때의 공기도 저장 주머니에 좀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원래 있던 그 산소와 혼합이 되고, 그쵸? 그리고 숨을 들이실 때는 또 이 주머니에 있는 그 공기들을 마시게 되는 그런 재호흡 마스크의 기능이 되겠어요, 이거. 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18번 위해 의료 폐기물 중에서 손상성 폐기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위해 의료 폐기물 중에서 손상성은 뭐냐? 손상성 하면은 이렇게 어딜 찌른다 이런 거 생각하면 편하겠어요. 1번 폐항암제. 폐항암제는 위해 의료 폐기물은 맞는데 그 중에서도 생물화학 폐기물이 되겠죠? 생물화학 폐기물. 그 폐혈액백도 생물화학 폐기물에 포함이 되겠고 폐시험관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병리계 폐기물이 되겠고 인체 조직은 그 조직물류라고 있습니다. 조직물류 폐기물이죠. 장기 이런 거. 수술용 칼날 요게 이제 그 손상성의 폐기물이 되겠죠. 손상성 폐기물. 그러니까 답이 5번 수술용 칼날 되겠고 이 손상성 폐기물에 이거 말고도 뭐
주사바늘이라든가 뭐 침 종류 있죠. 한방침 뭐 요런 침 종류 요런 것들은 다 손상성 폐기물이에요. 19번 지팡이 보행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1번 지팡이는 환자의 발 앞 5cm 지점에 놓는다. 자, 지금 환자 발이 있으면 이 발 5cm 지점에 놓는다. 앞에 그거 아니죠. 네,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 여기에 지팡이를 놓는 자리라고 얘기했었죠.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 그쵸. 여기에 지팡이 놓는 자리고 이 목발 놓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거 틀렸고 2번 팔꿈치를 10도 정도 구부러지게 한다. 이제 지팡이를 딱 잡았을 때 한 30도 정도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정도가 적당하다 그랬어요. 목발은 한 20, 30도 정도 구부러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팡이 한 30도라고 배우셨을 거고 3번 환자의 불편한 쪽으로 지팡이를 잡는다. 불편한 쪽, 마비되고 불편한 쪽으로 지팡이를 잡을 수 없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한 쪽으로 잡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4번 환자를 보조할 때 지팡이 쪽 옆에 서도록 한다. 지팡이 쪽은 건강한 쪽이죠. 굳이 건강한 쪽에 설 필요가 없고 우리 건강하지 않은 쪽 지팡이 반대쪽에서 우리가 보조를 하면 되겠어요. 5번 계단을 오를 때 지팡이 먼저. 자, 항상 지팡이 먼저라고 배웠죠. 그래서 지팡이 먼저 건강한 쪽 마비된 쪽에서 지건마 그랬고 내려올 땐 반대죠. 지팡이 마비 건강한 다리 이랬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그리고 평지는 똑같아요. 지마건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답은 5번 되겠네요. 네, 20번 드레싱 세트에 피가 묻었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자, 피가 묻었다. 드레싱 세트에 그럼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면 잘 닦아지나요? 지금 찬물 다음에 뭐 했어요? 따뜻한 비눗물 이렇게 배우셨죠? 네, 이렇게 해야지 잘 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번 햇볕에 말림, 2번 찬물로 헹굼.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할 일 물어보니까 찬물로 헹굼이 맞네요. 3번 포비돈으로 닦고 4번 마른 수건으로 닦고 5번 따뜻한 비눗물로 닦고 따뜻한 비눗물 맞지만 2번 다음에 5번이고 먼저 뭐냐 했더니 답은 2번 찬물로 헹군다. 이거 먼저 하셔야 되겠어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